옆에 누워 손만 잡고 있어도 행복해. 드디어 우리의 보금자리로 왕자님과 손잡고 돌아왔습니다. 겨우 10하루 비온 것뿐인데 그동안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자주 오갔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던지. 암튼 둘이 손 맞잡고 집에 들어오니 정말 행복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둘이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밥을 지어서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이고 생선 한 토막 구워 차린 우리의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둘이 마주보며 먹는 밥이 이렇게 소중하고 맛있는 줄 몰랐네요. 밥을 먹고 우리의 침대에 누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다 할 거니까 당신은 먹고 자고 쉬고 그것만 계속해. 지금까지는 당신이 나한테 세상에 없는 공주 대접을 해주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에 없는 왕자 대접을 해줄게. 이렇게 한 침대에 누우니 세상 편한 곳이 내 집이고 세상 편한 자리가 우리 침대네. 왕자님이 화답합니다. 곁에 있었을 때는 몰랐지만 남편 없는 집에 와서 느꼈던 허전함과 외로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다시는 똑같은 일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10하루 동안 서로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기에 다시 한번 소중함을 느끼며 아무 말도 없이 얼굴을 바라보며 손 꼭 잡고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자는 남편 얼굴 한번 보고 잠결에 따뜻한 손을 잡아보고 숨은 제대로 쉬나 하고 코 밑에 손도 대보고 자다가 또 일어나서 남편 얼굴 또 한번 쳐다보며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부터 함께 울어주며 슬퍼하던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퇴원한 형의 얼굴을 꼭 봐야겠다고, 집 앞으로 가고 있다고. 왕자님에게 뭘 먹겠냐고 물어보니 설렁탕이 먹고 싶답니다. 단골 설렁탕 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회사에서 출발해서 온 동생뿐 아니라 그의 아내도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집에서 직접 차를 몰고 왔더군요. 미리 와 있던 동생은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달려와 차 문을 열어줍니다. 차에서 내린 형의 어깨를 꼭 껴안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미리 세팅된 테이블 위에 설렁탕과 수육이 올라왔건만 모두 먹을 생각은 않고 서로의 얼굴만 보고 있습니다. 겨우 10하루 동안에 10kg 이상 빠진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그동안 병원으로 찾아가고 싶었지만 막상 얼굴을 보면 울음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못 찾아갔다고. 얼른 기운 차리시라고. 뭐 이제부터 다시 건강해지면 되는 거지요. 먹고 싶다던 설렁탕인데 두어 숟갈 국물만 떠먹고 나머지는 거의 남겼습니다.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이나 나누다가 동생 내외는 돌아가고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잠시의 외출이 힘들었는지 오자마자 침대로 가서 눕습니다. 그것도 잠시 백지장 같은 얼굴로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돌도 씹어먹던 사람이 종일 먹은 거라고는 설렁탕 국물 두어 숟가락뿐인데 변기를 붙잡고 연신 개우더군요. 처음 본 모습이라 놀란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그냥 좀 자야겠어. 힘없이 이 한마디를 하고는 침대로 가 누웠습니다. 남편 앞에서 내색은 할 수 없어서 급히 꾀를 내었습니다. 잠시 시장에 다녀올게. 반찬거리가 하나도 없네. 그 길로 차를 몰고 나와 골목 어귀에 세워놓고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리를 비운 동안 남편도 온 것 같은데 서로 모른 척했습니다. 9개월 전만 해도 남편은 118kg이었습니다. 다이어트 시작해서 한 달에 5kg 이상 빠져서 좋아라 했는데 병원 입원 전만 해도 85kg이었던 사람이 병원 열 하루 있는 동안 9kg이 빠져서 이제는 76kg이 되었으니 체력인들 남아있을까요? 왕자님이 쉬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항암과 췌장암에 대해 찾아보고 있습니다. 한번 싸워보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도 많다지요. 단 1%의 가능성뿐인 췌장암 생존율이라지만 저희가 그 1% 안에 들어가면 이겨낼 수 있는 거니까요. 체려가 올라라 올라라. 2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항암 치료. 가만 보니 항암 치료를 하러 왔다가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환자가 있더군요. 왜 그런가 하고 주위에 살짝 물어보니 너무 못 먹어서 체력이 바닥이거나 혈액 속에 백혈구, 그 백혈구 중에서도 호중구라는 놈의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냥 돌려보낸다고 하더라고요. 혈소판이 모자라서 수혈을 받으며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진료 시간 되기 전 늘 하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와서 들여다보니 오늘은 다행히 호중구 수치가 걱정할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았더군요.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독하다는 항암 치료를 하는 주에는 거의 먹지를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먹으면 토하기 때문에 계속 누워만 지내죠. 그러다가 항암 치료를 쉬는 주에는 정말 배가 터질 정도로 먹입니다. 그동안 항암 치료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체력 수치를 살펴보니까 평상시에 100%라면 첫날 오전 진료 받을 때는 95%, 외래 받고 항암 주사 1, 2제 맞고 돌아오는 오후에는 70%로 떨어집니다.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거의 물만 마시는 이튿날 오전에는 50%, 오후에는 30%까지 떨어졌다가 사흘째 오전에는 다시 40%, 그리고 오후에 항암제 바늘을 제거하고 나면 다시 조금 살아나서 60%까지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바늘을 제거하고 몸이 가벼워지면 그 다음부터 다시 음식도 조금씩 섭취하기 시작해서 다음 항암 치료를 받기 전인 나머지 8회 동안 정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열심히 먹어서 체력을 충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100%가 되면 또다시 항암 치료하러 가고 가끔 마주치는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저희보다 한 해 정도 더 먼저 같은 병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주치의 선생님께 치료를 받고 계시더군요. 그분들은 3주에 한 번 항암 치료를 하러 오시고 저희는 2주에 한 번 가니까 6주에 한 번씩은 꼭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과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는 하죠. 그분의 말씀 중에 자다가도 가끔씩 무심결에 숨은 잘 쉬나 안 쉬나 남편의 코 밑에 손을 몇 번씩 가져다 대보고는 했지요. 라는 말이 왜 그리 공감이 가던지 저도 그랬거든요. 그분께서는 이번이 항암 56차라고 합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라 불쌍하기는 하지만 본인 욕심에는 항암 치료를 평생 하더라도 좋으니 그저 옆에만 있으면 좋겠다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옆에 없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편이 더 나으니까요. 그 부인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저의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의 낯빛이 안 좋습니다. 제 이야기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창밖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더군요. 힘든가 보다 하고 자동차에 태워 집에 거의 반쯤 왔을 때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편의 팔이 갑자기 아래로 툭 하고 떨어집니다. 마침 우회전을 하려고 맨 우측 차선에서 적색 신호등에 걸려 정체하고 있던 중에 깜짝 놀라서 비상등을 켜고 내려서 옆자리로 가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기절을 한 것인지 아무리 흔들고 소리쳐봐도 미동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전화기를 꺼내어 119 구급대를 부르려는 찰나 남편이 간신히 입을 열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나 괜찮아.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얼른 집으로 가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큰 길이라는 것도 잊고는 엉엉 울다가 남편의 그 한마디에 눈물 범벅인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번 쓱 닦아냅니다. 그러고는 주위 분들께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남기고 남편의 손이 툭 하고 떨어질 때 툭 하고 같이 떨어진 내 심장을 부여잡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 그럴 거야 라고 말하고는 집에서 음식 냄새 나면 싫을 테니까 뭐 하나 먹고 가자고 살살 달래어 집 앞 카페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우유 2잔과 조그마한 빵 하나 시켜놓고 마침 저물어 가는 석양을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좋습니다. 항암 치료를 평생토록 해도 내 옆에 사람만 있으면 좋다던 아까 그 부부의 이야기처럼 그냥 제 옆에 아프더라도 평생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이 저만의 욕심일까요? 죽음의 문턱을 간신히 넘고 벌써 췌장암 진단받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여명 6개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막합니다. 남편과 저는 여명 6개월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6개월 치료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노력을 했는데 참으로 시간이 빠르네요. 환자들 대부분이 항암 치료 중에는 물만 먹어도 토하고 음식 섭취를 거의 못해서 암이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말까지 놔둡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특이한 사람인지 그래도 꼬박꼬박 하루에 3,000kcal 챙겨주면 두말 없이 억지로라도 먹은 것, 그것이 병을 호전시킨 요인인 듯합니다. 잘 먹어야 체력이 좋아져서 항암 치료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환자와 보호자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기가 힘든 일이지요. 먹는 일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고들 하시잖아요.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12차 CT 결과가 나오는 날이면서 엘자의 생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며 남편이 무슨 선물을 갖고 싶냐고 묻기에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처음 췌장에 있는 종양 크기가 1차에는 7.6cm, 2차에는 2.1cm, 3차에는 1.8cm로 줄었으니 제발 1mm라도 작아졌기를 바라. 그 이상 더 좋은 선물은 없어. 종양이 정말로 작아졌기를 계속 기도하며 주치의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저희 차례가 되어 진료실로 들어가니 선생님께서 CT 판독지를 보여주시며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종양 표지자 수치는 아주 좋아져서 정상에서도 거의 바닥으로 내려갔고 크기도 아주 작아졌습니다. 종양이 혈관에서 떨어져 있으면 수술로 제거가 가능한데 아직 그놈이 혈관에 딱 붙어 있어서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2달 동안 항암 4회 더 하고 딱딱하게 굳으면 혹시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제거 수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선생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신뢰를 무릅쓰고 무섭기도 하지만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살 수는 있는 거지요? 항암 치료를 계속 하기는 해야겠지만 일단 고비는 넘기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십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웃는 얼굴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런데 남편은 오죽할까 하고 진료실 밖으로 나와 남편을 쳐다보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항암 치료를 평생 하면 어때? 살아있으면 되는 거지. 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나 당신 놔두고 떠나기 싫어. 앞으로 더 열심히 먹고 당신 시키는 대로 뭐든 다 할게. 오늘 항암 치료는 좋은 소식을 들어서인지 행복한 마음 덕인지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그동안 혹시 모를 불안감이 없어져서인지 항암 후 저녁도 잘 먹어서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은 것 같아 무척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그냥 내 옆에 평생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왜 그리 여운이 많이 남는지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인데 우리는 참 소중함을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책에는요, 부부의 항암 투병 과정,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에피소드, KBS 인간극장에 출연한 얘기까지 슬픔을 희망으로 이겨내는 과정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용기와 희망이 필요한 많은 분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